이 양반은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바로 빨갱이 소리 들었을 텐데 어 참 좋은 나라에서 활동하는구나 싶네. 트럼프가 김정은은 세계 김정은에 대해 내가 세계 누구보다 잘 안다. 음. 음. 시진핑과 대화도 나누시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우리나라 구해 주는 거냐." 시진핑과 아주 좋은 관계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간첩 얘기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얘기하고 있고 중국을 몰아내자 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나는 중국과 관계 좋은데." 이러고 앉아 있으니 야 대체 이게 무슨 세계관인 거냐 이거.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트럼프한테 맞춰야 되냐? 윤통한테 맞춰야 되냐? 시진핑과 이야기를 했고 그의 측근들과도 대화를 잘 나눴다. 우리는 아주 좋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 예. 음. 야 이런 이야기 시진핑과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이거 바로 화교되는 거야 화교. 이거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 화교야. 화교되는 거고 어디 중국 간첩되는 거지. 트럼프가 "중국한테 매수당했다." 이런 소리 듣고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다. 그냥 바로 짱게 되는 거야 그냥. 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시진핑과 서두르지 않고 대화할 거라고 말하면서 어 어쨌든 서로 간에 막판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 김정은에 대해 뭐라고 하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전 세계 누구보다 그를 잘 알 것이다 내가. 친분을 거듭 과시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중국 간첩 아니냐 이 정도면? 이거 중국, 북한 뭐 이렇게 해 갖고 거기에 간첩 아니냐 간첩?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또 한 번 이 틀투보들의 말과는 세상이 반대로 흘러간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면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한 문제가 있지. 이거는 중국과도 저렇게 친분을 과시하고 북한과도 과시하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언급조차도 안 할 수가 있나.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이고 어 지금 아마 미국이 보는 관점에서도 한국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니겠냐. 결국에는 인제 새로운 정부가 나올 거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굳이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해서 정치적 부담 또 외교적 부담이나 귀책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윤통의 복귀가 미국의 관점에서 정말 뚜렷하다 이랬다면은 뭐 그가 복귀한다면 내가 먼저 전화하겠다든지 뭐 이야기가 있겠는데 아예 언급이 없어. 예. 음. 그리고 인제 관세 정책들도 한국도 다 포함해서 인제 언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는 한국한테 얼마나 돈을 뜯어내고 공장을 뜯어낼지만 있다는 점. 이런 게 인제 우리한테 임기 초부터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음.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늦어진 한미 어떤 무역 관련한 내용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가 되게 큰 숙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재명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음. 그리고 웬 반미주의자들 가득하고 심지어는 그 이재명 밑에는 어 반미 운동한답시고 방화를 하고 뭐 별 이상한 짓들을 하던 놈들이 드글드글해.
그런 그런 진영한테 우리가 정부를 맡겼다가는 이 트럼프 형님한테 더 맞을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럼프 형님이 한국을 패싱하는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걱정입니다. 그런 트럼프 형님의 입에서 한국 기업 얘기는 나왔다고 합니다. 콕 찍어서 이 업체를 얘기했는데 그 업체가 어디냐?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는 현대제철이라고 합니다. 현대제철을 봐라.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언급을 콕 찍어서 했다고 해요. 예. 한국의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허허. 트럼프는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복원하고 알루미니에 대한 관세도 인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칭찬했다. 그렇구만. 예. 우리나라 업체를 콕 찍어서 자 봐라.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알아서 공장 짓지 않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더니 이제 현대제철이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올해 1월 7일 날 미국 공장 짓겠다. 철강 전초 기지를 10조를 투입해서 현대제철이 짓는다고 합니다. 이걸 계획인 거예요. 계획. 아직은. 예. 그래서 트럼프 2기 출범을 고려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현대제철이 내기는 했어요. 현대제철이 미국이 10조 원을 투자해 철강 산업 기지를 건설한다. 아니 우리나라에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네.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여기다가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용 강판 등을 인근 조지아주 현대기아차 공장에 공급하겠다. 여러 주와 접촉해 투자 여건을 타진하고 있다는데 내년 봄에 착공해 2029년에 제철소 완공 계획을 갖고 있다. 무려 10조 원을 들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대제철이 왜 먼저 이렇게 움직였을까를 보면은 현대제철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이 마구잡이로 줄고 있어요. 작년 3분기 때는요. 영업이익이 77%가 감소했어. 뭔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안 팔려. 예. 매출액도 10% 이상 날라갔고요. 영업이익만 83%가 날라갔습니다. 이 철강이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지금 현대제철이 주로 만드는 철이 뭔지를 보면 좀 알겠죠. 얘네들이 주로 좀 공급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건설에 쓰이는 이 철근 이런 쪽의 제품을 만들어서 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건설업계가 불황이 되니까 미분양 터지고 이제 건설을 안 하고 이러니까 얘네들의 물건이 나갈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거지, 첫 번째가. 그다음에 인제 얘네들이 만드는 철강이 인제 자동차 쪽, 현대기아차가 주로 고객이라서 그쪽으로 넣는 뭐 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넣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이건 또 중국산 저가 후판에 밀려 가지고 얘네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거야. 가격을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망한 거지. 그러니까 포항 공장은 지금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중국을 갖다가 반덤핑 제소하고 "이거 너무 싸게 들어온다." 이러고 하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이런 마탱이가 간 상황이야. 영업이익만 지난해 다 합쳐서 한 60%가 줄었어. 이제 미래가 암울한 거지. 우리나라에 건설업계도 나아질 일이 없고 중국 덤핑은 더 심하게 들어올 판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이게 뭐냐? 강경 노조가 파업까지 했어요.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보너스 더 달라라는 거야. 이 또라이 같은 놈들 아닙니까? 지들 업체가 연간 이익이 이렇게 많이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고 쪼그라들었는데 지들 보너스 달라고 파업을 했다는. 그 회장 거주지까지 갔나? 별별 일을 다 벌였어. 그러니까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이 꼴을 참고 볼 바에는 그냥 가자. 어차피 트럼프가 됐으니 미국으로 가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연달아 두들겨 맞는 거야. 연달아 두들겨 맞고 이제 한국 쪽에서는 이제 점점 철강업이 이렇게 미국한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관세 25%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5%면은 중국 덤핑 물량보다 우리가 더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견뎌낼 수가 없어. 예. 그나마 이제 포스코는 좀 현상 유지를 하는데 현대제철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대목이 있는 거죠. 이런 노조의 어떤 폐악질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유효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거론을 안 해주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기업을 내쫓고 있다.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떠나는 철강업계 또 대형 철강업체가 이렇게 떠나게 됐고 우리가 투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10조가 날아가 버리네. 예. 씁쓸합니다. 물론 아직은 계획 단계라서 실제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예, 정말 빨리 또 우리 리더가 빨리 뽑혀서 괜찮은 리더가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